오늘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업을 하고 싶으실 때 되게 마음고생도 심하고 쉽게 성공도 하기 어렵고 좀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오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육아맘으로서 부업 수익화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고민사항 싹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가족도 챙기다 보면은 어느 날 현타가 오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회에 나가서 이제 돈 버는데 무시당하지 말라고 이제 옷도 예쁜 거 입혀주고, 그리고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아침 막 잘 생선도 구워주고 막 찌개도 끓여주고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시켜 보내고, 아이 이렇게 학교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잘 챙겨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남으면은 나는 세수도 아직 못하고, 그리고 머리도 못 감고 이제 옷 추리닝 입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서야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점심때 되면은 아침에 먹다가 조금 남은 거 대충 꺼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일할 때 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도 솔직히 수고스럽고, 그렇다고 나가서 먹는 것도 돈이 아깝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내 삶이 이거 하는 삶인가, 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 어릴 때는 좀 손길이 많이 가니까 정신없어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제가 지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중1이고 이래요. 이렇게까지 아이가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엄마를 잘 안 찾아요. 그냥 학교 갔다가 오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또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하고 싶어 하고 놀아요.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되게 많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생활이 좀 붕 뜨게 돼요. 붕 뜨면서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원비라도 내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시간도 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업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업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모로 시행착오 겪어보고 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업을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거,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 시간을 썼느냐. 나도 이제 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이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엄마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따뜻한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 있잖아요. 이런 집안일들을 역할 분담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남편에게는 청소를 좀 해줘라 라든지, 아이들에게는 빨래를 좀 같이 개자 라든지,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내가 부업을 하는 거에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남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싸워요. 남편의 지지가 없는 부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렇게 남편하고 트러블이 날 때 잘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하면서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까지 경쟁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선행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상의 루틴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나만의 루틴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모르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아도 엉망진창, 집안일도 엉망진창, 일도 엉망진창, 이렇게 돼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구매된 사업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일도 제대로 안 돼요.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거든요. 메이크 타임이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정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두 마리 토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놓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딱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내가 부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나 정해요. 우선순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나서 9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무조건 내가 우선순위의 일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의 일이란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하는 일이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그때 넣었고요. 30분 단위로 시간표를 짰어요. 제 스케줄은 이랬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책을 읽어요. 마인드 세팅하는데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독서를 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아침을 차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7시부터 7시 반은 밥을 먹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아이들 이제 챙길 거 챙겨서 이제 학교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시부터 9시 사이에 이제 아이를 보낸 다음에 아침 먹은 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딱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 업무를 한 다음에 11시부터는 잠깐 쉬면서 이제 점심 준비를 합니다. 이 스케줄표 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하는 거, 가족에게 시간 쓰는 거, 집안일을 하는 거 시간 떼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점심을 먹고 나서 주문이 들어온 거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1시부터 2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아이 챙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는 또 다른 업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5시부터는 또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아맘으로서 일을 하려면요. 이렇게 시간표가 완전히 틈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업무 시간으로 돼 있는 시간, 아이를 챙기는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 하면서 아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이 오면 아이한테만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 가정에서 트러블이 안 납니다. 아이도 충분히 잘 돌봐주면서 내 일도 잘 챙기게 루틴을 잘 잡으시면서 일을 하셔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임하라고 하면은 너무 말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일을 넘기라는 거죠. 식세기 다들 갖고 계시죠? 로봇 청소기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전제품에다가 위임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위임을 제대로 한 거는 뭐였냐면은 산후 도우미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산후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 분이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육아랑 일을 병행한다는 거는 정말 투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한 몸이 다 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슈퍼맘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걸 넘길지 정하는 게 중요한데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고 내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하나씩 넘겨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위임을 한 게 이거였어요. 반찬 가게 애용을 하는 거죠. 요즘에 쿠팡에서도 반찬 팔고요. 그런 거 좀 사다 먹고 이렇게만 해도 내 시간이 생겨요. 우리는 부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안일 하는 거에서 하나쯤은 떼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넘길 때 통째로 넘겨야 돼요. 청소기 돌리는 것만 남편분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리기 전에 그런 청소하는 것까지 다 남편분이 하실 수 있게 그냥 전반적인 걸 다 넘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하나씩 위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업을 하실 때도 위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걸 위임을 하냐면요. 단순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거를 위임을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도 돈을 많이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 구매 대행은 상품을 등록하는데 거의 생각 없이 상품 등록 작업만 해도 되는 거고 좀 노가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그 친구한테 맡기면 하루에 내가 2시간을 그 업무를 했다. 이게 뚝 떨어져서 알바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좀 더 돈이 되는 업무에 내 시간을 쓴다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도 반드시 돈을 많이 내가 벌은 상태에서만 남한테 시킬 수 있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그래야 내 사업이 또 커지고 버는 돈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부업 시작할 때 반드시 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라. 두 번째, 하루 루틴을 정해서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위임해라.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나눠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육아맘으로서 부업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마인드셋부터 환경 세팅까지 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부업 성공하시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맘이 하기 정말 좋은 부업이 또 구매대행이거든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매대행 관련된 많은 정보도 있으니까 한 번쯤 참고하시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